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확장 메디케이드는 폐지하고 전통 메디케이드를 시행할 것으로 확실시돼 확장된 메디케이드 수혜자 2,100만 명이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미국의 상위 1%가 미국 총 재산의 30%를 소유하고 있으며 워싱턴 DC가 122만 달러로 상위 계층의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 메트로 무임 승차율이 70%까지 급등하자 메트로 당국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2기 추방작전에서는 국경봉쇄, 체포 후 석방금지, 구치시설은 2배로 늘리고 신속 추방시킬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빈곤선의 138%까지 확대했던 확장 메디케이드를 폐지하고 전통 메디케이드를 실시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데 확장 메디케이드가 폐지되면 2,1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72만 명을 비롯해 12개 주의 430만 명은 연방자금이 중단되는 즉시 중지하도록 돼 있어 즉각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면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에서는 바이든 시절 확대됐던 확장 메디케이드부터 없앨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연방 빈곤선의 100% 안에 드는 저소득층들에게 전통 메디케이드가 제공되오다가 팬데믹 등을 거치면서 ACA 오바마 케어를 통해 빈곤선의 138%까지로 대폭 확장됐습니다. 확장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가 통상적인 57%가 아니라 90%나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불참을 선언한 텍사스, 플로리다, 조지아 등 공화당 우세 지역 10개 주를 제외하고 41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2기에서는 초반부터 확장 메디케이드는 폐지하고 전통 메디케이드로 원위치시킬 것으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41개 주 지역에서 2,103만 명이나 확장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41개 주 지역 가운데 12개 주에서는 90%나 지원해온 연방 지원금이 중단되면 자동으로 확장 메디케이드를 중지하는 법률까지 제정해놓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430만 명이나 즉각 확장 메디케이드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들 12개 주에 포함된 버지니아의 경우 연방 지원금 90%가 중단되면 자동적으로 확장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아온 72만 2천 명이 메디케이드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버지니아 주에는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이 190만 명이므로 일시에 38%나 저소득층 정부 의료 보험 혜택을 잃게 되는 겁니다. 자동 중단 법률이 없는 30여 개 주들에서는 즉각 박탈하지는 않겠지만 주정부에서 확장 메디케이드 재원을 100%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대거 축소할 수밖에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은 1,467만 6천 명이고 그중 34.3%인 503만 8천 명은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입니다. 뉴욕의 경우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이 728만 5천 명이고 그중 31.3%인 228만 1천여 명은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메릴랜드는 전체 메디케이드 이용자들이 150만 6,500명이고 그중 28.6%인 43만 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로 집계됐습니다. 워싱턴 DC는 전체 26만 3,500명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8%인 12만 3,300명이 확장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어서 지역 정부들의 의료비 지출 부담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지난달 초 6만 9천 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한 달 만에 10만 달러 선을 넘어선 겁니다. 비트코인이 10만 달러가 되는 것은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난 11월 5일 대선 일 기준 한 개당 약 6만 9천 달러였던 것이 한 달여 만에 10만 달러로 급등했습니다. 이는 한 달여 만에 약 3만 달러가 급상승한 것입니다.
이는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유리한 규제 완화 신호가 급상승을 기록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으로 언제까지 상승이 유지될 것인지 정책 변동에 따른 리스크 등이 신중히 고려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12월 4일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규제 완화와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지향하는 폴 애킨슨을 미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트루스 소셜을 통해 폴은 상식적인 규제에 검증된 지도자라며 그는 투자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강력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의 가능성을 믿고 있으며 미국 경제를 세계 최고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제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폴 애킨슨은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친화적인 입장을 취해온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폴 애킨스 지명은 앞으로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있으며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완화를 향한 신호로 해석됩니다. 2022년 11월 FTX 붕괴 이후 암호화폐 시장은 신뢰를 잃고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큰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와 암호화폐 신뢰 회복 기대감이 시장의 상승 동력을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이번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넘은 것은 암호화폐가 제도적 신뢰를 일부 회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트코인은 금융시장의 신뢰도 증가와 함께 암호화폐 ETF가 1,0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이 과열됐고 비트코인이 역사적인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이러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급격한 조정을 겪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시장 과열로 인한 가격 하락 우려와 새로운 규제의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당선자의 정책 변화나 정치적 변동성 그리고 SEC 규제에 따른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자자들은 이러한 리스크를 신중히 고려하며 정책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가구 수는 1억 3,150만 가구, 이들의 평균 재산은 117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중 상위 1%가 미국 총 재산의 3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워싱턴 DC가 122만 달러로 1% 상위 계층의 가장 높은 소득을 기록했고 웨스트 버지니아는 43만 달러로 상위 1% 가운데 가장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습니다. 김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가구 중 상위 1%에 속하려면 80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가 1% 상위 계층의 가장 높은 한계 소득을 기록했는데 약 122만 달러입니다. 코네티컷 117만 달러, 매사추세츠 113만 달러, 캘리포니아 105만 달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은 해당 주 상위 1%에 속하려면 약 42만 6천 달러만 벌면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현재 웨스트버지니아의 평균 연봉은 약 5만 5,560달러로 전국 평균인 7만 4천 달러보다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주간의 경제적 격차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기술 또는 투자은행과 같은 고소득 직종의 산업이 부족하며 광업, 제조, 의료와 같은 웨스트버지니아의 산업들은 금융 중심 주만큼의 높은 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웨스트버지니아 주민들이 훨씬 더 적은 소득 범위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생활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주택, 식료품 구매 비용이나 공공서비스 이용료는 다른 주보다 상당히 저렴합니다. 진로우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의 평균 주택 가격은 16만 8,172달러에 불과한 반면 전국 평균은 41만 2천 달러입니다. 2024년 2분기에 조사한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가구 수는 1억 3,150만 가구이며 이들의 평균 재산은 117만 달러입니다. 상위 1% 가구의 평균 재산은 약 3,550만 달러, 상위 0.1%의 가구당 평균 재산은 1억 5,86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연준에 따르면 상위 1% 가구는 미국 총재산의 30.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하위 그룹은 총 재산의 13.5%만을 소유하고 있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1%의 여부는 연간 수입과 소유한 자산의 양으로 측정됩니다. 때문에 보유한 자산이 많은 부유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이 집이나 주식과 같은 비유동적 자산에 묶여있는 경우입니다.
순자산이 높을 수 있지만 비유동적 자산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WKTV 뉴스 김미현입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에서 메트로의 무임 승차율이 70%까지 급등한 가운데 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무임 승차가 적발되면 버지니아에선 $100,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에선 $50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령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릴랜드, 워싱턴 DC, 버지니아 지역 메트로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경찰들이 속속히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운전사와 대화를 나누거나 승객들이 요금을 제대로 지불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임 승차가 확인된 승객들은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에서는 벌금 $50, 버지니아에서는 $1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약 25%의 승객이 무임 승차했으나 이후 약 70%가 요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랜디 클라크 메트로 총지배인이 밝혔습니다. 승객의 70%가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메트로에서 손실되는 요금 수입이 약 $5천만 달하며 이는 심각한 재정적 문제를 초래한다고 클라크 총지배인은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메트로는 무임 승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시작했고 경찰들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 탑승할 경우 즉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2월 첫째 주 동안 500대의 버스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170건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클라크 총지배인은 300명 이상의 승객들이 경찰의 단속을 보고 버스를 떠난 사례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하철 노동자를 대표하는 ATU 로컬 689 노조의 대변인은 노조는 요금 지불을 철저히 요구하는 노력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우리 회원들이 요금 집행의 최전선에 서서 언어적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며 그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노조 대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호 장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메트로의 재정 문제 해결과 함께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앞으로도 경찰들의 단속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WKTV 뉴스 류령아입니다. 트럼프 2기에 단행될 초대형 추방작전의 플랜이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경을 봉쇄하고 멕시코 대기 정책을 되살려 새로운 밀입국을 완전 차단하게 되는데요. 또한 미국 내 불법 이민 단속에서 체포되면 추방 대상자들은 석방을 금지하며 일시 구류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게 되고 이민 구치 시설은 10만 명 수용으로 2배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 첫날부터 단행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위해 기본 원칙과 단계별 정책, 인력과 자원 등을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설계사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비서실 정책 담당 차장과 추방사령관으로 임명된 톰 호먼 국경총수 등이 언급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은 오래전에 이미 전략과 인원, 물자 등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미국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고 난민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 행렬들은 멕시코에서 기다리는 멕시코 대기 정책을 되살리게 됩니다. 주 방위군과 주 보안관들을 집중 배치한 텍사스를 모델로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고 관세 카드까지 동원해 멕시코가 이민 행렬들을 미국 국경에 도착하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불법 입국 자체를 원천 차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2년 연속으로 200만 명 넘게 불법 입국을 허용했다가 올봄에 하루 불법 입국자들이 2,500명을 넘으면 자동으로 국경을 일시 폐쇄하는 정책을 도입해 대폭 축소했으나 정권까지 빼앗기는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이든 행정부는 불법 입국자들을 미국 안에서 대거 석방해 뉴욕시와 덴버 등지로 이동시킴으로써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부터도 큰 원성을 사왔습니다. 둘째, 대대적인 미국 내부의 이민 단속에 착수하고 여기에는 이민 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뿐만 아니라 DEA 마약 단속국, ATF 알코올 담배 총포국 등 연방 기관들과 지역 경찰들을 대거 동참시켜 나가게 됩니다. 미국 내부에서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은 그대로 석방하지 못하도록 캐치 앤 릴리스를 금지하게 됩니다.
특히 체포되는 외국인들 중에 최우선 순위로 형사 범죄자 최종 추방령을 받은 자들부터 국경 100마일 이내에서 적용하고 있는 신속 추방으로 추방 재판에 넘기지 않고 최단 시일 안에 출신국으로 추방하게 됩니다. 셋째, 미국 내부의 이민 단속에 참여할 지역 경찰과 287 G 프로그램으로 협약을 맺고 미군으로부터는 국경 배치와 함께 체포하는 이민자 일시 구금과 수송에서 인력과 물자,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에 국가방위군 병력 4,000명 정도를 배치하고 첨단 감시 장치를 가동시키고 있으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는 두세 배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이민 단속에서 체포하는 추방 대상자들 가운데 최종 추방령을 받은 사람들은 수일 안에 신속 추방하고 이민 재판을 거쳐야 하는 불법 이민자들도 이민 판사의 약식 판정으로 가능하면 빨리 추방할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방 대상자들을 수일이라도 구금하는 데 필요한 디텐션 센터를 텍사스 1,400에이커 부지에 세워 이민자 수용 능력을 10만 명으로 2배 급증시키기로 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